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 시간 버는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거절했다고 밝혔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김기현 대표 뭐 그냥 시간벌이하는 뭐 허수아비 혁신위원 같이 활동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데 저는 뭐 김기현 대표 시간 버는 어떤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정권을 줄 거였다면은 본인이 내려오고 본인 사퇴하시고 인요한 비대위원장이 됐어야 그게 실질적인 정권이죠. 저는 그 얘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제가 최재형 혁신위에서 경험했지만 혁신위에서 안을 내도 최고위에서 그걸 받아들이냐 마냐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건 천하람 위원장이 조금 성급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의 멤버로 이제 제안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인으로서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참여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냥 못한다 이래야지. 저건 허수아비 혁신이니까 난 못하겠다 이러면 완전히 재뿌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남의당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평소에 천하람 위원장답지 않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다른 이유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3당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정치적 어떤 행보에 네. 발목 잡히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추측인데 그건 추측이에요. 복선이다. 예. 네. 그러면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신인규 그 변호사도 바로 탈당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톤이 좀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뭐 신당 창당 같은 거 없다고 하다가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지 않나. 약간 톤이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이준석과 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김기현 체제 오래 못 갈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길어야 12월까지고 그 전에 무너질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김기현 체제는 무너져야 된다. 그다음 비대위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자기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바깥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에 대해서 계속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까지 지켜보다 그게 안 되면 우린 나가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저도 그랬거든. 천하람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들어가서 그 인요한 그 혁신위 체제를 좀 내시로 하는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네요. 이런 기대를 했는데 딱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내세우면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비윤계의 통합에 대해서는 모두 다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통합 강조하셨는데 이 통합에 뭐 소위 비윤계라는 그런 포함이 될까요?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죠. 중요한 거는 인요한 위원장 그리고 저희 혁신위에서는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만날 의사 충분히 있고 당의 발전과 당내 통합을 위해서는 그 만남을 회피할 이유는 1도 없다고 봅니다. 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그 소구력을 가지는 젊은 인구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준석 대표랑 빅텐트로 같이 가는 게 당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지요. 그런데 지지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대통령이 망해야 내가 좋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문장 자체가 모순이라며 한심한 인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피셜로 아니 당비 300만 원 내는데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잖아요 보면은. 저도 대표할 때 당비 한 200 넘게 냈을걸요? 제 말은 안 듣던데. 당비 200 가까이 내던 당대표는 총질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당비 300 내니까 말 좀 하자 이러는 거는 장난하자는 건가.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세우신 당신께서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이런 식의 언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연령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저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랑 같이 갈 수가 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아이 노원병에 본인이 거기서 배지 달겠다고 했고 거기 경쟁자도 없는데 굳이 배제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사람이 소구력을 가지는 젊은 층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지역인데 어차피. 그렇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신당이 생길 경우에 어느 정도나 찍어주겠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트가 이준석 신당을 찍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비례정당을 만들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게 지금으로선 그렇게 보여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약간 말의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신당설이. 뭐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낭설입니까? 적어도 제가 유승민 의원님은 상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 빼고 네. 이준석 중심의 신당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까? 준비하고 있지도 않고요.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요한 위원장은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계속 이걸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당내 인사들도 꽤 있지만 이게 그 효과를 가질 것이냐가 이제는 저는 이준석 대표나 그 옆에 계신 분들의 본심이 드러날 타이밍이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신당에 대한 기대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신당 한다고 하면 처음에 한 5% 내지 7%하고 상승 기류를 타거든요. 네. 하다못해 윤석열 신당도 14, 5%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두 분이 신당을 깃발을 내거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세력을 불릴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번에 강서 재보선에 이렇게 결과를 면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판가름이 났냐 하면은 중도 무당층 이 MZ 세대들의 적극적인 투표였어요. 기초자치단체 재보궐선거 결과는 투표율이 30%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무려 지금 이번에 48.5가 됐어요. 특히 7, 8, 9 한글날 연휴 들어가는데 그때 쏟아져 나오는 그 직장인들. 네. 이분들이 다 중도 무당층을 표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17.15%의 이 엄청난 참패를 국민의힘에게 안겨줬죠.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알죠. 뭐 지금 두 분께서 하신 말씀처럼 특히 거대 양당의 지금 현재 정치 실종에 이 천박한 정치에 상당히 한매를 느끼는 그런 중도 무당층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나 윤석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서로 협력을 이렇게 결심해내지 못하면은 여차하면은 뭐 보따리 각자 제2의 강서구청장 선거가 될 수 있다. 각자 제2의 강서구청장 선거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요 민주당 김은경 그 혁신이랑 비교를 하면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김은경 혁신이를 보셨겠지만 다들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표가 있으니까요. 뭐 이것저것 원인이 있겠지만 굉장히 구조적으로 정말 대단히 기가 센 사람이 아니면 지금 개딸 위주로 돌아가는 그 구조 속에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근데 그런 드문 사람을 애써서 찾아오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그 구조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패한 거죠.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는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저는 구조가 원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유책 당사자 이미 너무나 드러나 있는 구조는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대가 센 분이 왔으니까 당대표하고 그 운동장의 각도를 혁신위원장이 일하기 좋도록 만들 수 있었던 저는 그런 구조였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약점이
그 뭐를 가지고 협상을 했어야 됐는지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이 날 정도로 많은 권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는 당대표랑 정말 협상으로 딱 그 했어야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에 다들 말씀하시는 게 임 위원장님께서 사람 가려서 뭐 할 말 안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김은경 위원장이랑 달리. 그러니 이제는 본인이 그 약간 불리하게 시작한 그 상황을 극복하고 할 얘기 다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혁신한다는데 도대체 뭘 혁신해?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혁신위가 있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혁신안들이 나왔습니까?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 협박 한마디에 그냥 쫙 정리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무 소용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다 망가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번에서도 당은 제대로 판단했단 말이죠. 후보 내면 안 된다라고. 근데 이게 다 무시가 되는 그 구조 자체. 그래서 정당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당을 회복하는 거. 이게 혁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뭐냐면 대통령한테 쓴소리 했던 사람들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는 유승민, 이준석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라. 왜냐하면 이준석은 이제 보수 강경층들 화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감정을 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다른 한편에서는 당신들이 그럼 이준석하고 유승민한테 했던 그 잘못된 부분들, 그동안 이들이 했던 지적들이 다 맞지 않았느냐,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화해를 끌어내느냐 말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혁신위인데 저는 사실 두 분을 갖다 추천을 했거든요. 혁신위원. 하나는 하태경, 그다음에 유승민.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을 앉혀놔야지 어디서 또 뭐 어영부영한 사람들 앉혀놓고 모양 구색만 갖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상태 속에서 뭐 이 기조 내에서 공천인이 선거 기획인이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지금 국힘은 선거 기조를 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이슈 파이팅 자체가 안 되는 거, 던질 메시지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운동 한 거 딱 보면 딱 TK 선거운동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2년 전, 3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국힘의 선거운동 얼마나 신선했습니까? 오히려 그때 민주당이 정말 구려 보였거든요. 우리 윤석열 후보 참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치 신인이다 보니 참 유세장에 가서 희한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후보랑 대구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 가득 모인 대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구 시민 여러분, 호남의 발전이 영남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영남의 발전이 호남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구 사람에게 호남의 발전이 영남의 발전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신선함, 그게 바로 우리가 내일 당선시켰으면 좋을 윤석열 후보의 신인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어디 가고, 딱 보면 7080 지금 7080 정서로 지금 하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능력이 안 돼요. 선거체를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시대가 지났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솔직히 말하면 저희 세대도 586 세대도 이미 지났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그 윗세대는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당의 색깔을 갖다 바꾸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